안녕하십니까. 국시통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조절기능장애 내분비계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내분비계의 구조 및 조절 기전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당대사장애, 당뇨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성과 조직들의 합체를 내분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르몬을 직접 혈류로 분비하죠. 그리고 포적기관으로 운반도 하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를 내분비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분비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모든 중추 핵심 시상, 여기가 시상이죠. 시상이 하는 일은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신경로가 이곳에 있습니다. 통합 중추인 거고요. 그 아래 있는 시상하부 이 부분이죠. 시상하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뇌하수체를 경유를 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뇌하수체 호르몬들을 분비 자극하거나 억제를 하죠. 체온이라든가 배고픔, 갈증, 피로, 수면 그리고 일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을 합니다. 이 시상하부 쪽이. 그리고 자율신경도 이 시상하부가 조절을 하죠.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과 연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뇌하수체죠. 뇌하수체도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뇌하수체 전엽, 중간 부분은 뇌하수체 중엽, 뒷부분은 뇌하수체 후엽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고, 뇌하수체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합성되고 생산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자극 호르몬이 분출되어서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엽에는 자극 호르몬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각각 어떤 표적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 호르몬을 외우고 갑니다. 첫 번째 GH 성장 호르몬이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례로 외워봅니다. GH는 그냥 머리 쪽에 있더라 이렇게 하나 생각해 주시는 거고요. 머리 쪽이 끝났으면 두 번째 목 부분으로 갑니다. 목에는 뭐가 있어요? 갑상선 그리고 부갑상선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호르몬 목에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 통탈해서 소화기관 쪽에 관여되는 거 뭐죠? 췌장이죠. 췌장에서 흐르고 있는 거 뭐죠? 인슐린. 근데 얘는 시상하부 호르몬을 받지 않습니다. 혈중에 흐르고 있는 그것을 인지를 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부갑상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혈청 호르몬의 증가와 감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출됩니다. 시상하부와는 조금 다른 기전을 가졌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머리, 목, 소화기관,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여기 신장 부분. 신장 부분에서도 이 부분, 깔때기, 요 부분 따로 생각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는 피질, 수질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신장. 그래서 이 수분 조절하는 부분 쪽은 이 세 개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호르몬 4개를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생식기관 이 부분이죠. 남성은 고환인 거고 여성은 난소예요. 난소가 이거죠. 이 부분이 난소입니다. 난소 하면은 FSH, 여포자극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그러한 것들인 거고, LH, 환체 호르몬, 이러한 호르몬들과 관여가 있는 것은 남성은 고환, 여성은 난소. 그러면 자궁은 왜? 수축이랑 이러한 것들의 표적기관이 이쪽이다. 그래서 난소와 난관, 자궁 따로 구별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의 기능이 뭐예요? 즉 무엇을 묻는 문제죠? 호르몬의 기능,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내분비 호르몬에는 관여하지만 외분비 호르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틀린 답이죠. 내분비, 외분비 두 개 다 존재하는 거고요. 2번 인체 대사 작용에는 관여하지만 성장 발달과는 무관하다. 과연 그럴까요? 틀리겠죠. 인체 대사 작용에도 관여하고 성장 발달 당연히 관여합니다. 3번 세포막을 통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아니죠. 호르몬은 어디로 운반되죠? 물이죠. 혈액이나 체액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 물질을 합성하려면 반드시 다른 효소 인자가 있어야 한다. 그럴까요? 아니죠. 세포막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체액이나 혈중, 혈액을 통해서 이동된다고 했어요. 4번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운반되며 세포, 조직 및 기관의 작용, 대사 기능을 향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것이 호르몬 기능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인 거 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죠?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킨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걸까요?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아 수치에 있는 7가지 호르몬 중 하나가 출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 자극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혈당 증가. 혈당이 증가되어 있대요. 그러면 인슐린이 어떻게 돼요? 억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혈중에 혈당이 증가되어 있으면 인슐린은 더욱더 분비를 하겠죠. 그래서 억제되는 거 요거 틀린 답이다. 2번 스트레스. 스트레스랑 관여된 호르몬은 뭐다? 코티솔이다. 코티솔이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가 억제가 되나요? 아니죠.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인 거고요. 3번 저칼슘 혈증. 저칼슘 혈증과 관여되는 거 부가상샘. 저칼슘일 때 그러면 부가상샘은 분비가 어떻게 되나요? 억제가 되나요? 아니죠. 상승이 되겠죠. 저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린 답인 거고요. 4번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저하되어 있답니다. 저하되어 있으면 티록신은 갑상샘이죠. 어떻습니까? 저하가 되어 있으니까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저하되어 있을 때는 촉진이 되는 거고요. 높으면은 억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5번 거인증. 성장 호르몬 촉진. 거인증인데 촉진이 되면 더욱더 거인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이더라. 이렇게 정가일 때 그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저하일 때 그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상상 한번 하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4시간 주기로 변하는 호르몬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냐? 24시간 일중 변동 주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하고요. 즉 24시간 주기로 규칙성을 띠는 변동이란 얘기이기도 해요. 시상 하부에 위치한 교착상액에서 시작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명암이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4시간 동안 변하는 호르몬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신수질. 부신수질은 뭐예요? 에피네피린이죠. 에피네피린과 노르에피네피린. 이것은 뭐다? 이것은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이것은 교감신경을 받습니다. 교감신경을 받아서 수축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부신수질은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인슐린 같은 경우도 24시간 주기로
변질을 가지진 않고 얘는 혈중 당에 의해서 변동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몇 번이나 이렇게 변동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주기로 변동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자주 변하는 애라 얘는 24시간 주기로 변하는 호르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3번 틀린 답인 거고요. 4번 알도스테론. 얘가 뭐 하는 애죠? 어디에 해당을 하죠? 얘는 피질에 해당하죠. 부신피질. 부신피질에서도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에 관여하더라. 이 피질에 해당하는 애가 뭐죠? 당근이 짜서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 나트륨에 해당하는 애가 알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 알도스테론이 변하면은 우리 인체는 너무 힘이 들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코티솔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피질에 해당을 하는 거지만은 코티솔은 24시간 동안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코티솔. 그리고 또한 코티솔 외에 24시간 주기로 변하는 호르몬은 또 뭐가 있더라? 프로락틴. 그렇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왜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동안 다양한 시기에 변동을 하죠. 주로 저녁과 밤에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주기로 변하는 호르몬에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고요. 프로락틴 경우도 모유랑 관여가 되는 거잖아요. 유주 분비니까. 그래서 24시간 주기로 변동을 가진 호르몬에 들어갑니다. 코티솔,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이 24시간 주기로 변하더라. 그리고 수질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인슐린은 혈중 당에 의해서 많은 변동을 갖기 때문에 24시간에 들어가지 않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은 이라고 합니다. 1번 뇌하수체 전엽.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은 1번 뇌하수체 전엽이죠. 이거는 뭐 이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번 뇌하수체 후엽. 뒷다리는 뭐가 있죠? 어디가 있더라? 옥시토신, ADH. 어디가 있는 거죠? 항이뇨 호르몬.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시상하부 광범위하죠. 틀린 거고요. 부신피질. 부신피질도 성장 호르몬과 똑같이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갑상선샘 이것도 똑같이 성장 호르몬과 같이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 파트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분비계 구조 및 조절 기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 시상하부와 전엽 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냐? 이건데요. 자, 어떤 타겟팅들이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ADH 이거는 뭐예요? 뒷덜에 있는 어디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 인슐린 이건 뭐예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얘는 혈중 농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갑상생 호르몬 그렇죠. 갑상생 호르몬 TSH 분비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갑상생 호르몬이 전엽 호르몬 영향으로 분비되더라 답인 거고요. 4번 칼시토닌 이건 뭐예요? 부갑상샘이죠. 부갑상샘 칼슘 농도에 따라서 얘가 방출되고 억제되고 그러면 얘는 뭐죠? 얘도 혈중 칼슘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부신수질 이거는 뭐예요? 얘는 에피네피린이죠. 그리고 노르에피네피린이고 얘는 뭐다? 교감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호르몬 분비가 아니에요.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인 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표적기관은 전엽 호르몬이 조준하는
표적 기관이 어디냐 이건데요. 요게 좀 헷갈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 이건 어디예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자, 신장 위에 깔때기 이건 피질과 수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신장 이렇게 있는 건데 얘랑 얘는 다른 애입니다. 얘는 전엽 호르몬의 분비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죠. 얘는 누구? 얘는 후엽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ADH 항인효 호르몬의 표적기관이에요. 신장이. 이 둘의 차이점 기억하고 갑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답인 거고요. 난소 어떻습니까? 전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데가 우리가 머리, 목, 소화기관, 신장, 깔때기 그 밑에 뭐가 있다고? 자궁, 고환,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장 촉진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여성은 어디에? 난소죠. 자궁이 이렇게 있어요. 나팔관 있고요. 나팔관 손이 이렇게 있죠. 얘가 어떤 호르몬들을 잡아채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난소가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표적기관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난소 답 맞는 거고요. 반은 약간 틀린 답인 거죠. 부신 수질은 교감신경 에피네피린과 노르에피네피린 부갑상샘은 혈중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맞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 FSH 방출되죠. 그럼 이 FSH가 하는 일 난자와 정자의 성장을 저하시키나요? 틀리죠?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피질에서 알도스테론 나오는 거 맞죠?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 당근이 짜서 화가 나요 우리가. 그래서 알도는 여기 나트륨에 해당을 하는 거죠. 나트륨은 수축이죠. 그래서 혈압을 하강시키나요? 아니죠.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답이다. 후엽에는 어디가 있더라? ADH 항인효 호르몬 얘가 하는 일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맞는 답인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뇌하수체 후엽에는 어디가 살고 그 어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내 수분 조절을 하더라. 3번이 답입니다. 4번 갑삼샘 TSH 그렇죠. 티록신 분비되는 거 맞고요. 티록신이 하는 일 농도를 저하시키는 일을 하나요? 아니죠. 상승시키는 일을 하죠. TSH가 하는 일은 티록신 분비 증가를 위해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요. 5번 뇌하수체 전엽 옥시토신은 뭐다? 뒷덜에는 어디가 살더라? 그렇죠. 이것은 전엽이 아니라 후엽 얘기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인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체내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호르몬은 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호르몬이라니까 인슐린 바로 답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답이 아니더라. 자, 질문을 잘 보면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체내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호르몬 뭐죠? ACTH죠. 왜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을 저하시키죠. 그쵸?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당에 해당하는 거지 이 인슐린 자체가 체내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칼시토닌 뭐예요? 이것은 혈중 칼슘 농도에 의해서 방출되는 부갑상샘 호르몬이죠. 그래서 2번 상관없는 답인 거고요. FSH 이건 뭐예요? 여포자극 호르몬이죠.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요. 에피네피린 이건 뭐예요? 부신 수질에 관여되는 거고 수축에 대한 거죠. 얘네들이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나요? 아니란 말이죠. ACTH 왜 그럼 이것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혈당을 상승시키느냐? 부신피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당근이 짜서 화가 나죠. 부신피질에는 자, 당류, 코르티코이드, 나트륨, 성호르몬 얘네들은 상관이 없어요. 얘와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그 외 혈당을 상승시키는 것들 글루카곤 혈당 상승시키죠. 갑상선샘 혈당 상승시키죠. 그리고 수질에 있는 에피네피린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근데 얘는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냥 에피는 수축에 관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CTH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당연히 혈당 상승 작용을 하는 호르몬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체내 지방과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호르몬은 뭐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 ACTH에서 당근이 짜서 성질이 나는데 그 중에 무엇 때문에? 당류 코르티코이드 때문에 그렇더라. 이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대 김씨가 요즘 소변량이 너무 많다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담당의 주치의가 항인용 호르몬 변화가 의심된다고 한다. 이 환자에게 적용할 검사로 예상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항인용 호르몬 변화가 의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검사를 적용을 하느냐 보겠습니다. 신장 초음파 검사, 신장 초음파 검사 뭐 할 수 있죠. 항인용 호르몬 변화가 의심된다고 할 때. 근데 이것은 초기 때 혈액 검사랑 같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빗나간 답인 거고 24시간 소변 검사는 호르몬 검사예요. 이것도 뭐 항인용 호르몬 변화가 의심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24시간 소변 검사 아닌 거고요. 역행성 신우 촬영술 이것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신우 촬영술을 하는 거고요. ACTH 억제 검사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이것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 ACTH 억제 검사를 하나요? 부신피질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검사죠. 그래서 그것을 억제를 했을 때 피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답인 거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브레인 CT 5번인데요. 이것이 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항인용 호르몬일 때 CT를 찍느냐? 항인용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브레인 CT를 일단 찍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칼슘 농도가 저하되면 작용하는 호르몬 뭐죠? PTH.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너무 쉽죠? 부갑상선 호르몬 2번이 답이고요. 1번 티록시 같은 경우는 갑상선샘 앞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FSH 여포자극 호르몬 틀린 거고 알도스테론 당근이 짜서 화가 나는 거죠. 알데스테론 나트륨에 해당하는 거고요. ACTH 부신피질 호르몬 이것은 당근이 짜서 화가 나는 똑같은 부신피질에 관여되는 것들 둘 다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피네피린 호르몬의 작용은 뭐냐? 이건데요. 자, 인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와 관여되는 호르몬 뭐죠? 코티솔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코티솔과 에피네피린은 어떻다? 다른 거다. 그러면 이 에피네피린 호르몬의 작용이 뭐냐? 즉 수질의 자극을 받은 얘네들은 무엇을 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에피네피린은 수축에 관여된다고 했어요. 교감신경을 받아서. 그러면 어떤 저혈량성이라든가 어떤 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에피네피린 하는 1번 심박 출량 증가. 그렇죠. 에피네피린이 하는 일 수축을 하면 심박 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답 바로 나왔네요. 2번 보겠습니다. 혈압 저하, 혈압을 저하시키나요? 강력한 수축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혈당을 저하시키나요? 아니에요. 혈당을 올립니다. 인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을 올리는 거고요. 수축에 관여되기 때문에 혈관을 이완시키나요? 아니죠. 수축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이 소화 기능을 왕성화시키나요? 아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것들이 올라가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줄어든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줄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왕성이 된다. 이것은 틀린 답인 거죠. 그래서 1번 심박출량을 증가시킨다. 항상 이 소화기계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국시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위가 아프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 8세 정도의 소아를 데리고 온 보호자가 키가 또래 비해 너무 작다고 걱정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 이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시에서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예요.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을 위해 사용하는 호르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루코즈. 글루코즈가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에 사용이 될까요? 아니고요. FSH, 여포 자극 호르몬, 얘를 7, 8세 정도에 사용을 하나요? 아니죠. 3번 LH, 황체 호르몬. 이 두 가지가 여성에 관여되기는 하지만 7, 8세 성장 호르몬에는 관여가 없습니다. 틀린 거고요. 인슐린 어떻습니까? 인슐린이 왜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을 위해서 사용이 될까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저혈당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코티솔도 나오고요.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을 해요. 인슐린을 인젝션해서 저혈당이 되면은 얘네들이 방출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검사는 인슐린을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고 갑니다. ACTH 크게 관여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코티솔 분비가 방출되는 요인 너무나 유명하죠. 스트레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뇌와 수체, 후엽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표적기관 뒷덜에는 뭐가 있죠? 어디가 있더라? 옥시토신, ADH. 그래서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표적을 삼는 기관 어딘지. 부신 수질인가요? 수질은 교감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피질은 뇌하수체 전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ACTH도 전엽에 해당이 되고요. 부갑상샘, 혈중 칼슘 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후엽 어디가 있는데 어디 중에 하나가 ADH잖아요. 이 ADH가 타겟하는 표적기관이 신장이더라. 깔때기와 신장은 다른 얘기다. 그렇죠? 얘는 전엽에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후엽에 영향을 받더라. 깔때기와 그 밑에 있는 신장은 다른 표적기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대 환자가 뇌하수체 후엽 기능 장애로 입원하였다. 그 환자 임상 증상이 아래와 같을 때 내릴 수 있는 진단 후엽 기능 장애예요. 뭐예요? 여궁증이죠. 결국은. 후엽에는 어디가 살고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이란 말이죠. 항이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변을 누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단뇨, 계속 소변이 빠져나가는 거죠. 다갈 심각한 갈증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탈수가 일어나는 거고요. 모든 것이 빠져나가다 보니 시력 장애가 나타날 테고 근육도 쇠약해지고 식욕 부진도 있고 체중 감소가 되겠죠.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하는 이상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 비중이 그래서 1.001에서 1.005 사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만큼 소변이 보유하고 있는데 요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가 않더라. 그러한 얘기인 거고요. 요 삼투압 같은 경우는 100을 봅니다. 킬로그램당 오스몰리티 100ml 정도 보는데요. 삼투압이 100ml 정상치라고 본다면 60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후엽 기능 장애예요. 그러면 요붕증이다.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요붕증과 다른 얘기 뭐죠? SIADH 얘는 신성 요붕증이라 그래서 얘는 오히려 보유를 해요. 얘는 빠져나가고 얘는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 인체가 어떻게 돼요? 퉁퉁 불겠죠. 요 두 개의 차이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틀린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분비계의 구조 및 조절 기전은 이걸로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당대사 장애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